용이 그려진 붉은 옷을 입은 걸 보아하니 저놈이 왕이란 놈이렸다. 기껏해야 인간의 수명기간 동안 용포를 두른 왕 따위는 용무시하는 인간의 탈을 잠시 빌린 진짜 드래곤. 인간들이 왜 그리 출세에 목을 맸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 고급진 달에 거하며 눈이 멀 듯 화려한 저 단청, 윤갑이놈 집에서 덮었던 거적대기 이불과는 격이 다른 이 푹신한 비단방석이라니. 그러니까 저놈은 왕이랍시고 이 모든 걸 매일 누린단 말이지. 그렇게 리얼 드래곤은 한 나라의 왕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장난하나?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래? 고작 100년도 못 살면서 괜히 높고 낮은 신분 나눠 몇몇 놈들은 배 터져 죽고 나머진 죄다 배고파 죽고. 천살 넘는 용한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거 나쁜 거다 한다고 예 전하 그러겠냐고. 인생 짧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데 힘을 빼려고 했을까? 약간 개미 왕국 같은데 간 인간 느낌일 거 아니야. 고작 인간에 불과한 왕보다 승천하지 못한 용, 이 무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한 가지. 천지장님께서 어째요? 발척괴. 볼수록 재밌다. SBS 귀공 3, 4회. 나리가 팔척귀한테 먹혔단 소리야? 그렇다. 그게 어딨는데? 그 팔척귀라는 게 지금 어딨냐고? 중궁전 우물 속 세입자인 수살객이 얻은 뜻밖의 윤갑의 정보. 윤갑나리가 진짜 이곳에 있을까? 그리고 정말 수살기가 가리킨 그곳에서 나리! 겁에 질려 도망치는 윤갑의 원혼을 발견하게 되고, 여리는 곧장 윤갑을 뒤쫓아가던 그때 지독한 원한의 기운. 이리 지독한 건 처음이야. 순간 여리도 주춤하게 만드는 스멜스. 그리고 넌 못 지나간다. 순식간에 윤갑의 원혼을 낚아채는 악취의 주인. 그렇게 여리는 다시 정신을 재무장하고 윤갑을 구하기 위해 팔척기를 뒤쫓아보려 하지만 가만히 있거라. 늦지 않게 도착한 강철이 막아서게 되면서 여리는 그저 숨죽인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윤갑놈처럼 혼까지 먹혀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싶은 게냐? 뭐라고? 네 기도의 힘으로 잠깐 빠져나왔던 것뿐. 윤갑 그놈은 이미 발척기한테 먹힌 상태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한편 데뷔전에선 대비마마, 이제 그 귀신이 원자의 이씨의 몸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사옵니다. 정말이더냐? 정녕 그 귀신 때문에 죽는다고? 이제 와서 겁이 나시옵니까? 대비마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사옵니까? 내 이놈! 내 이놈의 재주가 쓸만하여 그간 가까이 했다. 나 이리 방자하게 굴다니 내 놈이 진정 죽고 싶은 게냐? 아이고, 살려주시옵소서 대비마마. 궁중의 예법을 몰라 그런 것이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대비마마. 오늘은 그만 가보거라. 원자의 몸속에 귀신을 심어놓는데 성공했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풍산이었죠. 잠시였지만 천지장군께서 심히 동요하셨다. 대체 뭔 일인겨? 같은 시각 여리는 갑작스런 악기의 등장이 혼란스럽기만 한데, 넌 알고 있었지. 거래 그 팔척귀란 놈이 있다는 거. 해서 날 못 오게 하려고 그날 일을 쳤던 거잖아. 윤갑 그놈도 팔척기를 알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강철이의 한마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이미 눈치채지 않았느냐? 임금의 안경이나 만들라고 놈이 널 궐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걸. 멀리서 윤갑을 지켜보며 마음까지 꿰뚫어본 강철이. 주상 전하의 안경이다. 그럴 리가 없어. 놈은 네가 외다리기를 쫓아내는 걸 다 지켜보았다. 해서 널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다. 원자한테 빙의된 팔척기를 벗겨달라고. 강철이는 윤갑의 거짓말로부터 여리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죠. 넌 놈한테 속았다. 그 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진실이라 해도 여리는 윤갑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갑을 그리워할 뿐이었죠. 이건 별이야. 이거 주려고. 정명루잖아. 원래는 잔호의 어미가 어린 자식한테 무병장수를 빌며 만들어주는 거지만 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꼭 그럴 테니까 우리 무병장수에서 꼭 다시 만나자 열이야. 무병장수는 개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그리고 그 모습을 강철이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척기 따위 끝까지 모르길 바랬는데 결국 너는 알아버렸구나. 그렇게 강철이는 열이와 하루빨리 걸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인간의 몸에 갇힌 뒤 참을 수 없는 수면욕과 식욕, 가봐, 아침 먹자. 저기 어디 갔느냐? 어디 갔긴 고래 갔지. 할 일 많다고 새벽부터 나가더만. 아, 그럼 깨웠어야지. 하지만 이무기도 어쩔 수 없는 뭐라고요? 이게 다 네 탓이다. 엄마의 스매싱. 어미 어디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전에는 너무 깍듯하게 대해갖고 서운하게 하더만은. 보자 함께 이놈 새끼가 그냥 아주 끝이 없네. 응? 앞에 바치는 의미한테, 응? 의사 겁도 없이 너네 지금 뜨고 이놈 새끼 그냥. 응?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악신이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인간계 최고의 존재. 엄마! 됐다. 어메. 아야, 가봐. 잠깐만. 이거 갖고 가야. 고사리 무침이랑 부주전이요. 손맛이 아까워 봐준 것이다. 진작 좀 일하고 치대며 부딪히며 살 걸 그랬다. 뭐야? 엄마 뭔가 알고 있나? 안 그냥 가봐. 한편 열이는 애체장인으로서 왕의 연경을 만들던 중 왕의 애체를 수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 전하께서 그 애체 고리가 헐겁다 하셨다. 왕의 애체에 있는 경기석을 직접 만지게 되면서 열이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날 다시 불렀느냐? 널 이리 만든 자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아이씨. 송가옵니다. 소인이 길을 잘못 들은지라. 아, 버러지 같은. 바로 수살기의 원한을 대신 풀어주는 조건으로 귀신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말이죠. 이자로구나. 그렇게 수살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수살기의 억울한 영혼을 이곳으로 불러오게 되고 였지. 분명 우물에 몸을 던져 냈다 들었는데. 대구는 홀린 듯 그곳으로 몸을 향하던 그 순간 어디? 대구자가! 형이 조금만 더 힘 좀 내줘. 대구자가! 이렇게 열이의 도움으로 수살기는 자신의 안에 조금이나마 풀게 되고 원자의 속적삼이 있는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은 몰랐지 뭐야. 눈이 선해졌어. 왕실빛을 건드리는 건 너한테도 위험한 일일 텐데. 나도 딱 질색이거든. 그런 인간. 너 볼수록 마음에 든다. 헌데 내가 착하네. 이건 분명히 말해둬야겠다. 아니 눈이 맑다니까. 그 치한테 다신 접근하지 마. 뭐? 또다시 인간에게 해를 끼친 악업을 쌓게 되면 넌 돌이킬 수 없이 악기가 되고 말 게다. 한편 강철이는 눈 밖에서 사라진 열이를 찾기 위해 궁한 이곳저곳을 찾던 중 멀리서 걸어오는 열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야? 감출 수 없는 원한기의 악취. 설마 팔척기 근처에서 얼쩡거린 게냐? 아니거든. 근데 너 가만 보면 지 몸 아니라고 날이 몸을 아주 막 굴리더라. 가뜩이나 날이 발목도 안 좋으신데 막 담장을 뛰어넘질 않나. 뭐라? 봐봐 어디. 이거 봐 이거 발목이 퉁퉁 부었잖아. 그런데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붉게? 열도 나니? 열이의 여리여리한 손길이 닿자 열이 나고 반응하는 신체. 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지? 아우, 너가 하도 열받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만 집에 가야겠다. 아 잠깐만. 집? 뭐 하느냐 안 가고? 아 그게 이럴까봐 떼놓고 나온 거였는데. 그 순간 아니 대체 이게 어디 있는 게야 이게? 강철이의 속박을 풀어줄 목소리. 윤감 나리! 허니 전 좀 더 일하다 갈 터이니 걱정 말고 윤감 나리. 윤검사관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냐? 저 전북고이처럼 생긴 놈이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질기고 성가신데. 이것이 이웃검사관. 아이, 내 그댈 제길 찾아다녔어.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어서 가봐. 난 상해원에서 기다릴 테니까. 기다린다고? 나를? 응. 집에 같이 가야 되잖아. 그래, 좋다. 한 번쯤은 이곳 가주의 상판떼기 정도는 봐줘야지. 야, 상품 뭐라? 진짜 상의원에서 꼼짝 말거라. 알겠으니까 어서 가기나 해. 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쪽이냐? 그 길놈이 저쪽인가? 이쪽이다 이놈아! 왕이 어디 있느냐? 괜찮겠지?
그렇게 윤갑의 몸으로 강철이는 이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게 되지만 왕보다 더 궁금한 궁중다과의 맛. 이보시오. 얼른 오시오. 용이 그려진 붉은 옷을 입은 걸 보아하니 저놈이 왕이란 놈이렸다. 그리고 전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생각이 없는 강철이었죠. 일이 회복된 것을 보니 내 매우 기쁘구나. 의관의 말이 기억 소실이라 하던데 하면 그날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것이냐? 누가 널 그리 했는지 정녕 아무것도 모르느냐? 분명 윤갑의 죽음을 처음부터 지켜본 강철이. 기억 안 나는데? 하지만 강철이는 인간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생각이 1도 없었죠. 전하의 증전은 기억 소실이 아니라 소문대로 실성이 맞는 듯하옵니다. 그저 똑같은 인간 주제의 왕이라고 온갖 호사를 누리는 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 인간들이 왜 그리 출세에 목을 맸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 고급진 달에 거하며 눈이 멀 듯 화려한 저 단청, 윤갑이놈 집에서 덮었던 거적대기 이불과는 격이 다른 이 푹신한 비단방석이라니. 그러니까 저놈은 왕이랍시고 이 모든 걸 매일 누린단 말이지. 검소관 윤갑은 성상께 예를 갖추시게. 되었다. 그렇게 왕은 기억을 잃었다는 윤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는데 네가 없는 동안 완성된 공노비 개혁안이다. 한번 읽고 네 생각을 말해보거라. 장난하나?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래? 기억 소실이 아니라 개념 소실에 가까운 윤갑의 상태. 이보시게 검사관 노비제를 없애시겠다. 그게 말이나 돼? 고작 100년도 못 살면서 괜히 높고 낮은 신분 나눠 몇몇 놈들은 배 터져 죽고 나머진 죄다 배고파 죽고 1000년 전부터 쭉 그랬었죠. 죽일 놈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들을 아무리 왕이라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거 나쁜 거다 한다고 예 전하 그러겠냐고. 인생 짧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데 힘을 빼려고 그러실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해서 왕인 내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보편적이고 올바른 이치를 가르쳐. 그게 되겠냐고. 1000년이 넘게 강철이가 모은 인간의 모습. 그렇게 강철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 후 돌아서게 되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한 가지. 팔척기의 원한의 시작은 저자가 아니다. 더 오래된 것이다. 헌데 저자는 어찌 저리 멀쩡할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왕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윤갑의 인성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기억을 소실했다 하여 기본 성품마저 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시작은 공노비부터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산노비 또한 없어지지 않겠느냐? 저리 그냥 두기에 윤갑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철저히 윤갑을 감시하라. 한편 여리는 강철이를 따돌린 채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 넌 놈한테 속았다. 못돼 먹은 고약한 악신 같은 이라고. 그 놈한테 이용당했단 말이다. 그가 새치어로 나리를 짓밟고 끌어내려. 어림도 없어. 네 말 따윈 난 절대 믿지 않아. 내 직접 나리한테 따져 물을 것이야. 바로 실력 0티어인 자신의 몸을 미끼로 삼아 발척기를 북악 스카이웨이 근처로 소환해서 말이죠. 물론 혹시 모를 보험까지 완벽하게 들고서 말입니다. 제 여리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로군. 그렇게 여리가 사라졌음을 강철이도 알게 되고 번외 없이 다정하게 굴더니만 감히 날 속여? 아까 제 말씀은 그게 이거 자네 지금 발로 더는 못 참겠다. 이놈 맞춰봐라! 상사령사! 여리 너 강철이는 여리를 찾아 떠나던 그 시각 여리는 팔척기 소환의식 준비를 마치고 신께서 탐낼 만한 주인 없는 제자의 몸이 여기 있사옵니다. 실력 넘치는 여리의 춤사위가 시작되자 강철이에게도 들리는 우주소녀의 소리. 이 제자 지극정성으로 극
극진히 모시겠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여기입니다. 뭐라? 대체 다들 뭘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열의의 부름에 들려오는 목소리와 함께 너로구나. 팔척기는 열의 앞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네가 날 부른 것이더냐. 이리도 작고 어린 아이를 참 염치도 없는 악기다. 예, 이 제자 언제나 큰 신을 모시길 간절히 염원해 왔사옵니다. 제 몸주신이 되어주신다면 지극 정성으로 모시겠나이다. 조금만 봐도 정말 탐나는 열의의 맑은 영. 보기 드문 큰 그릇이로구나. 확실히 아구지 그 천한 놈보다 신기가 매우 탐스럽다. 아구지? 아구지가 누구지? 하면 이 제자를 받아주시겠사옵니까? 뭐냐, 한번 놀아보자꾸나. 나리의 혼령을 구하려면 이 몸에서 팔척기부터 벗겨내야 해. 그 순간 팔척기가 신이 난 틈을 타 열의는 팔척기를 이곳에 가둬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뭐하는 짓이냐? 들켰다. 이런 요망한 것이 있나? 결국 팔척기에게 걸리게 되고 팔척기는 열의의 목숨을 노리게 되는데 끝장이야. 그 순간 늦지 않게 강철이가 쫓아오게 되면서 열의는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괜찮으냐? 귀신을 믿지 않는 왕은 두 사람의 수행을 원자를 해하려는 모습으로 오해하게 되고 내놈이 정녕 실성한 게로구나. 안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전하, 원자 마마를 위해서라도 제발. 열의는 왕에게 간곡하게 청하게 되면서 이번에야말로 원자의 몸에서 팔척기를 꺼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태상, 태성, 운변, 우정. 팔척기를 몸 밖으로 꺼내던 그 순간 열의를 향해 활시위가 당겨지는 동시에 팔척기는 원자의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곧장 왕의 육신을 노리게 되고 한데 이상해. 분명 금줄을 쳐놔서 이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을 텐데. 금출이 끊어졌다. 뭐? 다시 열의와 강철이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저기 있구나. 팔척귀. 그 순간 열의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가지. 내가 경기석을 가져와서 열의의 말처럼 그동안 왕의 애체로 사용되었던 경기석이 사라지자 무방비 상태가 된 왕의 몸에 빙의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네가 먼저 죽고 싶은 게냐? 비키거라. 전하. 그렇게 어린아이 몸에서 성인의 몸으로 옮긴 팔척기의 힘은 강철이의 예상 밖의 힘이었죠. 대체 이 팔척기 놈 정체가 뭐야? 뭔데 이리 말도 안 되게 강한 거야? 양간, 전하께서 언제 저런 공법을 익히셨습니까? 이렇게 윤갑의 몸에 갇혀있는 이무기 강철의 힘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열의의 목소리와 함께 이무기의 힘을 10% 정도 개방하게 되는데 이놈 인간이 아니로구나. 전하,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왕과 함께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팔척기. 하지만 강철이와 열이는 당황하지 않고 곧장 팔척기를 퇴기하기 위해 움직이게 되는데, 황혼보다 어두운 자여, 내 몸에 흐르는 피보다 더 붉은 자여,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그대의 이름을 걸고 나여.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굴복하라. 그렇게 퇴기는 하지 못했지만 발척기를 잠시 도망치도록 만들게 된 듀오. 하지만 인간의 몸에 묶여있는 강철이는 인간과 비슷한 고통을 피할 수 없었죠. 이 악물어. 뭐? 화살 빼야 할 거 아니야. 잠깐. 대단한 신이랍시고 뻐길 땐 언제고. 겁나냐? 겁은 누가 겁을 먹었다고? 윤감도 몸뚱아리가 워낙에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지혈 해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가는 듯이 아프단 말이다.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윤갑의 모습을 하고 아파하는 강철이를 보니 조금씩 사라지는 강철이를 향한 원망과 미움. 윤감날이 몸에 쓰게 되긴 하는구나. 잡고 있어. 이 아이의 손길이 이리 부드럽고 따뜻했구나. 그리고 또다시 열이에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장. 또다. 왜 이리 또 쿵쾅대는 거야? 망할 놈의 윤감놈. 어찌 이 인간의 몸은 허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뭐냐? 기껏 치료줬더니 역병 걸리니 본 것처럼? 네가 너무 딱 붙으니까 놀라서 그런 건 아니냐? 뭐래? 그럼 지혈을 뭐 일찍이 떨어져서 하리? 팔척기 놈. 곧 다시 돌아올 게다. 이렇게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강철이는 열이와 걸 밖으로 떠나려 하지만 난 안 간다. 갈 거면 너 혼자 가. 안 가면 얼마나 지독한 원한기인지 너도 보지 않았느냐? 자기를 한번 건드린 자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너도 이제 표적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계속 버티겠다는 게야? 해서 이대로 모른 척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라고? 윤갑은 널 이용한 놈이다. 헌데 그런 놈을 위해 죽겠다는 게야? 너 정말 그리 어리석은 계집이었던 것이냐? 열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간절했습니다. 처음이었다.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역병이 돌아도 모두가 다 내 탓이라 했는데 나리만 내 탓이 아니라 말해주었다.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 처음으로 죄책감이 느껴지질 않았다고. 난 나리 덕에 그 모진 세월 견디며 겨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헌데 나린 재수없는 나 같은 곁에 있다 저리 허망하게 죽고 지독한 악귀한테 먹히기까지 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라고. 난 못한다. 혼자 도망 못 가. 자신을 숨쉬게 만들어준 윤갑을 반드시 구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말이죠. 한편 왕은 오늘의 일로 윤갑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면서 강철이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전하,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넌 윤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 그래서 윤갑은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껏 죽을 똥 싸서 구해줬더니 뭐라? 윤갑 그놈은 죽었다. 낮에 본 그 곽상충인가 뭔가 하는 놈 짓거리였지. 덤으로 윤갑의 죽음의 진실까지 말이죠. 어차피 못 쓰게 된 껍데기 내 잠시 머물러 주는 것뿐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전하, 뭐 하는 짓이냐? 전하, 이자를 살려주시옵소서. 비키거라! 이놈이 감히 원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이자가 목숨이 경악이 달린 원자 마마를 살린 것이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진실. 그때 그 아이의 말이 맞사옵니다. 악귀에 시달리던 원자가 열이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광아, 아빠 마마, 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절 구했사옵니다. 괜찮으냐? 제 몸 안에 도사리고 앉아 그토록 절 괴롭히던 악기를 저들이 쫓아내 주었사옵니다. 악귀가? 그렇게 오해를 풀고 돌아가는 길. 야, 강철아 왜 그래? 물? 그렇게 인간의 몸 안에서 허약해진 이무기의 힘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 맞아. 저놈 이무기였지.
아이씨 쪽팔려. 강철이님 체면이 이리 구겨지다니. 그깟 악기놈 하나 때문에. 여리는 강철이에게 제안 하나를 하게 되는데 내 몸 너한테 줄게. 내 몸 너한테 주겠다고. 강철이가 그토록 바라왔던 여리의 몸을 걸면서 말이죠. 네가 용으로 승천하는 그날까지 지극정성 기도도 드려줄게. 무슨 수작이냐? 네 말이 맞아. 팔척기는 나 혼자선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네가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아. 나보고 그놈을 다시 상대하라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해줄게. 제발 윤감나리를 구해줘. 하지만 그리 애걸복걸 너한테 매달린 게 자그마치 13년이다. 어때? 그놈 하나 살리겠다고 일이 쉽게 넘어와? 그 순간 또다시 꿈틀거리는 인간의 감정. 질투냐? 야! 강철아! 한편 거란에선 팔적귀에서 벗어난 원자의 모습을 데뷔는 직접 확인하게 되고 냄새가 사라졌다. 그 눈빛이 아니야. 그것이 사라졌다고? 데뷔는 곧장 풍산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찌된 일이냐? 데비 마마, 권례에 뭔가가 있사옵니다. 있다니. 소인도 아직 모르겠사옵니다. 그것이 소인을 방해하고 데비전을 능멸했사온데 그게 무슨 소리냐? 선왕 시절이면 몰라도 금상이 치하에서 음사가 행해질 리가 없다. 일전에 데비전에서 독경을 할 때도 예사롭지 않은 신기를 느꼈사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그 귀신을 불러. 아니다. 데비 마마. 내 주상이 너무도 믿고 또 영인을 지키고자 그 귀신을 잠시 이용해보려 했으나 또 다시 마주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 데뷔는 여기서 귀신 정치를 끝내려 하고 영인이 입던 속적삼이다. 귀신을 쫓는 독경을 하거라. 그 귀신이 영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데뷔의 선택을 못마땅해 하던 그때 아니 저래갖고 어찌 지 아들놈을 왕자리에 앉히겠다는겨? 강철을 피해 도망친 팔척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안 돼요! 천지 장군님 안 돼요! 안 돼요! 천지 장군님 제발! 한편 아, 그만 좀 일어나라. 고! 너 지금 날 발로 깨운 것이냐? 날 몸주신으로 모시겠다 큰 소리 친 게 불과 이틀 전이다. 헌데 감히 하늘같이 높은 몸주신께. 너 아직 대답 안 했잖아. 무릎까지 꿇었는데 싹 무시할 때는 좀. 그깟 물으면 대수라고. 넌 대체 네 외조모한테 뭘 배운 게냐? 자고로 무당이 몸주신을 처음 받들어 모실 땐 지극정성으로 차린 재물이 있어야 하거늘. 그 재물 하나. 여리의 달콤한 호박잎 같은 지극정성으로 강철 같은 마음은 흔들리게 되고 맛있지. 호박엿. 내 몸주신이 되어주면 내가 매일 이런 엿 사줄게. 감히 강철이님을 어찌 보고. 하면 뭐?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굿상이라도 차려줘? 아 그거야 기본이고. 또 뭐? 장명루. 어? 아 귓구멍이 막혔느냐? 장명루라고 장명루. 지극정성으로다가 장명루 하나 멋들어지게 만들어 바치거라. 아니 네가 장명루를 해서 뭐하게. 1000년도 넘게 살았다면서 뭘 얼마나 더 무병장수 하시겠다고. 어허! 그 바치라면 바칠 것이지 말이 많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야. 이 호박엿도 매일 바치거라. 정성 담뿍 넣어서. 그렇게 여리는 물론 진짜 웃기고 있어. 다음 거 부추전이나 한 번 더 해주거라. 이지 모두가 강철의 장단을 맞춰주게 되고 예, 대량 없지요. 너도 저 여인 좀 본받거라. 어? 처음에 뭐 저런 말표 여인이 다 있나 했더니 이젠 내 대단함을 알아보고 저리 깍듯하지 않느냐. 뭐하는 짓이냐. 좀 눈치껏 장작이라도 패든가 물이라도 길어오든가. 종일 빈둥대면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런데 저자들을 당장 끌어내라! 두 사람은 영무도 모른 채 다시 끌려오게 되는데 지난밤 발견된 무구들이다. 북악산 바로 그곳에서. 예? 너희 덕에 원자의 병이 나았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해서 그 공을 인정해. 감히 국유를 어긴 죄는 눈 감아 주었다. 헌데 또다시 이런 짓거리를 벌인단 말이더냐?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짓도 아닙니다. 저 윤갑의 관직을 삭탈하고 두 사람을 당장 도성 밖으로 내쫓아라. 그렇게 여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발척기는 돌아오는 거야! 발척기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리는 왕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는데 정녕 모르시옵니까? 그 귀신은 어린 원자마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상전하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어찌할 것이냐? 네 아들놈 구하겠다고 그토록 네 놈이 떠받드는 국법을 스스로 무시할 것이냐? 왕이랍시고 잘난 척은 오지게 하더니 네 놈도 결국 한낱 인간이 아니더냐? 저 둘을 당장 도성 밖으로 내쳐라. 하지만 강철이의 예상과는 달리 뜻하지 않게 강철이가 원하는 대로 도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돈이면 어디든 자리 잡고 사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고작 이거 주고 내쫓는 거냐? 억울해.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대체 누구 짓인 거야? 그게 나야. 하는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내불산으로 갈 거야. 내불산, 설마 너 그래. 가섭스님한테 가려고. 할머니 무구들을 죄다 거기 안장시켜두었어. 그 경기석이 임금님한테 있었던 것도 영 이상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게냐? 네가 그랬잖아. 팔척기. 자기를 한 번 건드린 자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고. 나도 이제 놈의 표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실패 없는 열의의 드래곤 길들이기로 진짜 은근히 순진하다니까. 강철이와 내불산으로 향하던 그때 열의는 난생 처음 호랑이와 마주치게 되는데 괜찮으냐? 저쪽에 호랑이가. 아, 그놈 번개 한 방 맞고 놀라서 도망쳤다. 도망쳤다고? 번개 맞고? 인간의 몸에 들어온 강철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열의가 몰랐던 강철이의 모습. 빌어먹을 왕놈의 자식. 먹을 거나 줄 것이지 이런 산골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주머니가 웬 말이냐? 이게 뭐냐? 보면 알겠네. 이거를 누구 코에도 싫어? 됐다. 너나 먹어라. 호방여 제물로 매일 바치라며. 선불 5일치야. 좀만 더 가면 가서스님 암자야. 그때까지 그거라도 먹어도. 정성을 다해 바친 재물을 무시해선 안 되니 먹는 것이다. 그렇게 호박엿 하나에 웃음을 짓던 것도 잠시. 없다. 왜? 뭐 없는데? 내 호박엿. 아이, 네가 다 먹은 거겠지. 아니다. 내 하나만 먹고 아껴 먹으려고 여기다가 뒀는데. 강철이는 열의 말고도 수상한 인기척을 감지하게 되고 아작을 내버리겠다. 야, 강철아! 그 길로 곧장 강철이는 엿도둑을 잡게 되지만 그렇게 온 신경이 엿에 빼앗긴 그 순간 뭐야? 이 인간. 부마적이잖아. 내 호박이야. 내가 호방에 또 사줄게. 10개 사줄게, 10개. 눈 떠보니 도착. 이무기 강철이요. 근데 어쩌다 죽은 인간의 몸에 저리 옴짝달싹 못하게 갇히게 됐노? 남이사. 아까는 미안하게 됐다. 네 놈이 우리 스승님께 다짜고짜 덤비길래 나도 모르겠느니 돌아갔지 뭐냐. 덕분에 오랜만에 시원하게 몸 좀 풀었다. 저 가섭스님, 그럼 저희 할머니 무구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납덕 만신이 좀 대단한 기자였더냐. 그 무구들도 기가 좀 세야지 해서 내부산 꼭대기에 묻어두었다.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가자꾸나. 그렇게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던 그날 밤 팔척기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데 귀국 매주 금토밤 9시 55분 S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